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내 이름은 고난, 외자다. 사람의 인생은 그 이름에 따라 정해진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난 믿는다.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면 결국 세상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과감하게 그 알량한 시스템을 버리기로 했다. 세상은 날 20년 경력에 집착증이 심한 전직 또라이 형사 또는 고집스런 남봉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버려져 날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명탐정 고난. 오늘 다시 들춰본 사건 일지는 최근에 해결한 사건이다. 우연한 기회에 난 결정적 증거물을 수집했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날 찾아온 이들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다. 그들을 보자마자 난 직감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눈빛의 여자와 자괴감에 미칠 것 같은 표정의 남자. 그것은 전형적인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기운이었다. 특히 이런 경우 아이 아빠인 남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다니. 그건 때론 명확한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을 가족들에게 남기곤 한다. 난 그렇다면 아빠 쪽이 마지막 목격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아빠가 아이가 사라졌다고 고백했을 때 여자의 눈에 스친 혐오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억울한 듯,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남자가 괴로운 말을 토해냈다. 나에겐 원칙이 있었다. 의뢰인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낀다는 것. 그래서 말없이 눈을 감고 상상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눈앞에서 모습을 감추었을 때의 슬픔을 말이다. 그러자 역시 반드시 이 사건을 풀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샘솟았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난 잘못 없어요. 항변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이런 남자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분노의 눈물이 여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자의 설명은 심플했다. 바로 어제 시어머니와 병원에 가느라 5살 된 아이를 아빠와 단둘이 두었을 뿐인데 사라졌다는 것. 쇼핑몰도 공원도 아닌
집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니. 이것만으로도 사건은 충분히 이상했다. 난 이 사건이 왜 그 알량한 시스템을 지나서 나한테 왔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집은 요즘 보기 드문 한옥이었다. 대청마루 쪽에 굵은 대들보가 있었다. 나무 옹이가 그대로 박혀 있고 조금 휜 듯한 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반질반질한 대청마루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별로 길지 않은 마루가 끝나는 지점은 현대식 유리 미닫이 문이 쭉 둘러져 있었다. 미음자 구조로 되어 마당을 끼고 도는 집의 구조. 한옥에 기와지붕이 얹혀진 모양새가 적어도 50년 이상 되어 보였다. 하지만 집과 떨어져 있는 창고는 전형적인 70년대 시골집처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주택 정비한다고 시멘트 담장 세우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리게 했던 시절이었다. 고집스럽게 집을 지켜오던 이 집 주인은 아마도 그때 창고만은 신식으로 지었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그 한복 제작자시거든요. 6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잘 나가세요. 내가 집을 넉놓고 구경하자 아이의 아빠가 답했다. 한복 제작자라서 한국적인 정취의 집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구조가 복잡하군요. 어머니의 직업을 말할 때 자부심이 스쳐갔던 젊은 아빠가 대답했다. 그래도 애 키우기 너무 좋은 집이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과거형 표현이 귀에 거슬렸다. 애 키우기 좋은 집이었다. 이 아빠는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는 걸까? 그 누구 외부인이 드나들진 않았습니까? 아빠의 얼굴에 머뭇거리는 표정이 스쳐갔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 그럼 그 숨바꼭질을 하다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아내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아이 아빠가 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꾸중 듣는 아이처럼 우물쭈물한 얼굴로 대답했다.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그거라서 찾는 신용만 하면 되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난 긴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사라진 지 이제 24시간이 조금 넘었으니까 아이는 분명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때때로 아이들은 조그만 강아지, 고양이보다도 단순했지만 어쩔 땐 엉킨 실타래처럼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도 했다. 어두컴컴한 다락방에 숨었다가 잠이 들거나 장독대 안에 들어가긴 했으나 나올 수 없어 혼절했다거나. 하지만 그 외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36세의 아빠가 아이처럼 풀이 주고 대답했다.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숨바꼭질을 끔찍하게 싫어하셨거든요. 저 어머니가 숨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언젠가 정말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장난을 2시간씩이나 받아준 자신에게 모든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니, 실종된 아이의 아빠는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가 증발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품고 있었다. 난 가족들을 동원해 집안의 모든 문을 열도록 했다. 5개의 방과 하나의 다락방, 한 채의 창고, 화장실과 주방, 거실에 있는 모든 문과 옷장, 싱크대, 서랍장, 모든 가구들의 문까지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다. 어른 4사람이 손전등으로 침대 밑까지 살펴가며 아이를 찾았다.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어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 속과 속옷 전용 서랍까지 이잡듯 뒤졌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네모 구조의 집 중앙은 한눈에 보이는 마당이다. 마당의 장독대 안에도 아이는 없었다. 혹시 마당에 또 있습니까? 본체의 뒷마당엔 사용하지 않은 지 40년도 넘었다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우물 위엔 투박한 나무 뚜껑이 삐딱하게 얹혀져 있었다. 오래전 말라버린 우물 밑바닥에 조그만 아이의 몸이 납작 엎드려 있었다. 아이의 엄마가 혼자서 날 다시 찾아온 건 장례식 일주일 후였다. 그 사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엉망이 된 아이 엄마는 남편이 의심되어 견딜 수가 없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에서도 단순 실족사로 결론지었지만 부부에겐 아이 앞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혹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결혼 후에도 어머니 집에 얹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편이 혹시 돈을 탐낸 거라면? 이 모든 게 남의 눈만을 신경 쓰는 시어머니와 결혼을 후회해온 남편이 꾸민 짓이라면? 여자는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의 결백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난 이해할 수 있었다.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을 맛보는 게 인간이니까. 또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런 의혹을 없애주는 것이다. 난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닌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새로운 목표로 이 사건에 다시 접근했다.